우리에겐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까칠. 근데 이런 감정이 정말 우리에게 다 꼭 필요한 걸까요? 기쁨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 소마라는 약이 존재합니다. 그냥 꿀꺽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가시고 황홀한 기분이 드는 부작용 없는 마약이죠. 그런데 이 약이 만약 실제로 우리 현실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이 약을 드실 건가요? 저라면 고민도 안 하고 입에 쳐넣을 농담이고 저라면 이 약을 먹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왜 필요한지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이번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삶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화가 나서 주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슬픔에 빠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더라면 항상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대처해서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크나큰 오해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뒤통수를 매일 때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야 장난으로 넘기겠지만 지속되는 장난에 여러분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정색을 하며 그만하라고 말하죠. 만약 친구가 뒤통수를 매일 때리는데도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상황이 즐겁다면 여러분은 뒤통수를 맞는 상황을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뒤통수를 때리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노라는 감정이 필요하죠. 원시 시대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재미라는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 모두 호랑이 밥이 됐겠죠.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고 문제 상황을 인식해야만 도망이라는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저지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감정보다 죄책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커져야 잘못을 저지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과를 하거나 죄값을 치르려 하겠죠.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꼭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 분노할 줄 알고 슬퍼해야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 아닐까요? 진짜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컨트롤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너무 과하면 조증이에요. 너무 긍정적이면 낙관주의자고 너무 부정적이면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항상 중용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균형을 잘 유지해라 라는 말이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요. 그래서 인트로에 나온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약이 존재한다면 저는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을 잘 컨트롤할 자신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꿀팁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해요. 저는 어떤 문제 상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두 번째,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은가? 세 번째,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우선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면 그대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나는 대로 그냥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화가 나지? 그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화가 날 일이 아니구나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차분히 생각해봐도 충분히 화가 나는 상황이라면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화를 적절하게 표현했을 때 문제 상황이 앞으로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악화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대화가 통하는 상대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상대랑 말해봤자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속 터져서 나만 더 화나거든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카페 알바를 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오픈을 하면 영업시간 땡 하자마자 온라인 주문과 함께 오프라인 주문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바쁘게 커피를 만들어서 나가요. 그런데 마침 커피 머신 2대 중 한 대가 고장났어요. 일단 주문 들어온 순서대로 커피를 나가고 있는데 앞에서 한 분이 막 짜증을 내십니다. 자기 커피 언제 나오냐고, 이러다 자기 지각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지금 커피 머신이 고장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도 그분은 계속 자기 커피 언제 나오냐고 옆에서 막 짜증내면서 재촉을 해요. 그럼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가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날까?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옆에서 더 정신없게 만드니까 화가 나는 거죠. 커피 머신이 고장난 게 내 탓도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든가. 짜증을 낸다고 커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각할까봐 걱정이 되면 아침부터 급하게 커피를 마시지 말던가,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해요. 그러다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커피를 사고 출근을 하는 게 루틴인데 그게 깨지면 또 하루를 망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화가 나겠죠. 그 화를 지금 나한테 표현하는구나 싶은 거죠. 이 사람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만약 똑같이 이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나아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커피를 먼저 빼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큰 사람에게만 쩔쩔매면서 커피를 먼저 빼준다면 오히려 차분하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해를 바란다며 대화를 시도했는데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굳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할 시간에 그냥 빨리 커피 만들겠다고 하고 커피 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결국 차례대로
대로 커피를 나갔습니다. 그분도 조금 뛰어가시긴 했지만 지각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이 끝난 후 이 상황을 복귀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카르마다. 결국 모든 건 다 자기 업보인 거죠. 미신적인 게 아니라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태도를 표출하겠죠. 그럼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이 좋던 사람마저도 기분이 나빠질 테니까요. 그럼 결국 그 사람에겐 부정적인 결과가 돌아오겠죠. 물론 또 너무 항상 긍정적으로만 대하면 호구를 당할 수 있으니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부당한 일에 화낼 줄도 알고 슬픈 일에 눈물도 흘리며 기쁜 일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애초에 불완전한 게 인간입니다. 완벽하면 기계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이죠.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못 대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대처하는 저만의 방법은 가장 먼저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생각하고 내가 이 상황을 너무 왜곡해서 보고 있진 않은지 차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생각해보죠. 하지만 세상 만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관계와 대화 그리고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 지금 처한 문제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좀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창구가 필요한 거죠. 또는 운동 혹은 스포츠를 즐기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창에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인생은 카르마니까요. 내가 온라인에서 배출한 스트레스는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리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업보니까요. 내가 자극적이고 스트레스 받는 컨텐츠에 반응할수록 알고리즘은 내게 더 자극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컨텐츠를 노출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컨텐츠를 소비할수록 알고리즘 역시 비슷한 컨텐츠를 추천해 주겠죠. 괜히 이상한 릴스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 차라리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릴스 보는 게 낫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세상에도 행복이 돌고 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돌고 돌아 그 행복이 나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도 참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